노년을 속 편하게 사는 비결 6가지.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에도 마음이 늘 불편했습니다. 아들은 아직 집도 마련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 딸은 애 키우느라 힘든데 내가 도와야 하나, 날마다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또 친구들이 자식들한테 용돈도 받고 해외여행도 간다는 얘기를 들으면 속이 괜히 쓰렸습니다. 밤마다 지난 일들이 떠올라 잠을 설쳤습니다. 젊을 때 억울했던 일, 가족에게 받았던 서운한 말, 다 지난 일인데도 마음은 도무지 놓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화도 안 되고 혈압도 오르고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분의 고통은 몸보다 마음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내려놓지 못한 걱정, 비교, 서운함이 속을 괴롭히고 결국 몸까지 아프게 만든 것이지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가짐을 바꾸고 생활을 달리하면 노년은 충분히 속 편하게, 오히려 더 여유롭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노년에 속 편하게 사는 6가지 길, 함께 걸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노년을 속 편하게 사는 첫 번째 비결은 내려놓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늘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자식 걱정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 아직 집도 못 마련했는데 어쩌나. 딸은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내가 도와야 하나.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걱정한다고 일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걱정은 내 속을 더 답답하게 만들 뿐입니다. 자식은 결국 자기 몫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걱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너희는 잘 해낼 거다.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마음을 놓아줄 때 부모의 역할은 이미 다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저 집 며느리는 어쩐데, 내 친구는 자식들이 해외여행도 보내준다는데. 비교하는 순간 내 마음은 한없이 작아집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할 때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는 순간 만족은 멀어집니다. 대신 감사의 눈으로 보면 사소한 것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감사한 일이지요. 마지막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지난날의 서운함입니다.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도 많고 마음의 상처도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시간은 과거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붙잡는 순간 썩고 흘려보내야만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래, 다 지난 일이다. 하고 스스로 말해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노년을 속 편하게 사는 두 번째 비결은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편해도 몸이 아프면 기분이 가라앉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건강은 거창한 비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힘도 없는데 무슨 운동을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운동이란 꼭 헬스장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는 것, 집안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 텃밭을 돌보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이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을 유연하게 하고 뇌를 건강하게 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하루 30분만 걷는 습관이 있으면 심장병과 치매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음식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은 예전만 못합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적당히 먹는 것이 속을 편하게 합니다. 단 음식,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채소와 생선, 나물 같은 음식을 중심으로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음식은 곧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주 깨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억지로 다시 자려고 애쓰면 오히려 더 힘듭니다. 차라리 조용히 일어나 책을 읽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낮잠도 길게 자면 밤잠이 오지 않으니 짧게 20분 정도만 자는 게 좋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짧은 낮잠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음식을 절제하고 잠을 잘 자는 것. 이 세 가지가 몸을 지켜줍니다. 노년을 속 편하게 사는 세 번째 비결은 즐겁게 지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이 쓸모없어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취미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뜨개질, 그림 그리기, 글쓰기, 음악 듣기, 손자와 함께하는 놀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즐기는 게 중요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며 그 행복은 활동 속에서 피어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활동에 몰입하는 순간 우리는 젊음을 느낍니다. 사람과 어울리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입니다. 경로당에서 함께하는 카드놀이, 종교 모임에서 나누는 대화, 시장에서 상인과 주고받는 짧은 인사. 이런 사소한 만남이 우리의 마음을 살찌웁니다. 하버드의 80년 장수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도 명예도 아니라 따뜻한 인간관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행복을 찾는 눈을 가지면 삶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큰 행복만 바라면 늘 허전합니다. 그러나 작은 행복에 집중하면 매일이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차 한 잔이 입안에 퍼질 때,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 그 순간이 바로 행복입니다. 셰익스피어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머무는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순간들을 붙잡아 보십시오. 거기에 인생의 참된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노년을 속 편하게 사는 네 번째 비결은 마음을 열고 배우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흔히 배움은 젊은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새로운 걸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은 배움이야말로 늙음을 늦추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노년에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삶의 활기를 불어넣는 일입니다. 예전에 스마트폰을 배우신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버튼 하나만 잘못 눌러도 화면이 달라지고 답답하고 화가 나서 포기하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에서 같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조금씩 배우다 보니 손자와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해외에 있는 친척과도 쉽게 연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세상과 연결될 줄은 몰랐어요. 그저 배우는 게 재미있고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 악기 같은 것을 배우는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확연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으며 끊임없이 연결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겸손의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배움이 끝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닫히고 세상과도 멀어집니다. 하지만 배우려는 마음을 열면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새로운 세상을 언제든 만날 수 있습니다. 노년을 속 편하게 사는 다섯 번째 비결은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삶입니다. 도시에서 오래 살다 보면 편리함은 얻지만 마음은 종종 지치고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자연은 언제나 우리를 품어줍니다. 산과 들, 바람과 햇살, 새소리와 강물 소리는 그 자체로 치유입니다. 동양의 성현들은 늘 자연에서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공자는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질다고 했습니다.
물은 흘러가면서도 모든 것을 품어주고 산은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며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서양의 철학자 루소도 인간은 본래 자연과 가까이 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오히려 불행해졌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도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산림용 연구에 따르면 숲속에서 단 20분만 걷는 것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혈압이 내려가며 마음이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우울증 증상도 완화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호수 둘레길을 걷는 걸 습관으로 삼았는데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물 위로 비치는 햇살과 풀잎 사이로 부는 바람을 느끼다 보면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약보다 이 시간이 더 큰 약이죠.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의 속 편한 삶은 거창한 곳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집 앞 작은 공원, 동네 뒷산, 집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하늘. 자연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마음입니다. 노년을 속 편하게 사는 6번째 비결은 나누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얻고 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가장 큰 기쁨은 가진 것을 나누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눔이라고 해서 꼭 큰 돈을 기부하거나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이웃과 나누는 것,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외로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나눔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동안 진행한 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을 오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하는 연구였습니다. 놀랍게도 돈도 명예도 심지어 건강 그 자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따뜻한 인간관계였습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관계가 있을 때 노년은 훨씬 건강하고 편안해진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와닿습니다. 젊을 때는 늘 남편과 아이들을 챙기느라 자신을 위해 쓸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가 된 뒤로는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동네 아이들에게 김밥을 말아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그 후로는 아이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이웃들과도 정이 생겼습니다. 내가 주려고 한 게 오히려 나를 살린 거예요. 나누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진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불교에서도 보시, 즉 나눔을 수행의 중요한 길로 삼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눔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에 속 편하게 살아가는 6가지 비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려놓기, 건강 챙기기, 즐겁게 지내기, 배우는 마음, 자연과 가까이 하기, 그리고 나누며 사는 삶. 들어보니 특별히 어려운 것도 거창한 것도 없지요. 그러나 작은 마음가짐 하나, 작은 습관 하나가 노년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속 편하다는 건 결국 마음이 편하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시간을 선물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몸을 조금 움직이고 작은 행복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 순간 노년의 삶은 더 이상 무겁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찰 겁니다. 제가 드린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마음에 걸리신다면 언제든 다시 찾아와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들어도 그 안에서 또 다른 깨달음이 피어날 겁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속 편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